내가 피해자예요. 고소했어. 증인으로 나오라 그랬는데 내가 안 나가. 계속 안 나간다? 그러면 결국은 피고인한테 될 가능성도 그렇죠. 네, 충분히 존재한다. 이런 걸 좀 약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증인으로 출석 요구 받았을 때 꼭 가야 하나에 대해서 한번 네.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증인 출석으로 한번 나오라고 연락받은 적 있으세요? 뭐 증인 신문이야 많이 하지만 네. 직접 증인으로 출석을 해본 적은 없어요. 네. 변호사님 있으세요? 저도 없습니다. 되게 있는 것처럼. 네, 아니 혹시 있으신가요? 아니 해가지고. 없어요. 아, 네, 저도 없습니다. 없어요. 난 없는데 넌 있니? 약간 이런 거였죠. 네, 네. 없습니다. 네. 그 사실 저희야 변호사니까 법정 가고 그렇죠. 하는 게 익숙하죠. 일상이니까 괜찮은데 일반인 분들은 증인으로 한번 가려고 하면은 회사에다가 얘기해서 휴가 내야지, 또 뭐 좋은 일이라고 뭐 있는 그대로 또 얘기를 하겠어요. 그렇죠, 그냥 뭐 그렇죠.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휴가 이렇게 하고 가야 되는데 또 갔는데 뭐 당일에 갑자기 뭐 누가 안 나와가지고 오늘 길 밀렸어요. 그럼 다음에 휴가 또 내고 또 나와야지. 이런 막 귀찮은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얘기하는 그런 거가 개인에겐 되게 떠오르기 싫거나 그렇죠. 네. 혹은 좀 맞아요. 이야기하기 싫은 그 사람들 앞에서 그거 얘기해야 돼? 경찰 조사할 때 다 했잖아. 이런 또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네, 특히 뭐 성범죄 그렇죠. 피해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사실 떠올리기 싫은 과거잖아요. 너무나 아픈 과거고 경찰에서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싫었는데 또 법정에 나와가지고. 나가서 여러 사람이 보는 음. 앞에서 그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왜 내가 대체 또 해야 해야 되나 되냐. 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그거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형사재판에서 뭐 민사도 그렇고요. 어떤 경우에 보통 증인으로 나오라라는 통지가 올까요? 일단은 재판 증인이잖아요, 말 그대로. 네. 이제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죠. 뭔가를 입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물증이 없는 상황에서 관련해서 사건에 대해서 진술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네, 한마디로. 그렇죠. 근데 이제 형사 사건에서는 이제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사람이 피해자나 참고인들이 그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에 대해서 네네. 나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난 이거 동의 못 해요라고 하면은 서면 서류를 증거로 제출할 수가 없어요. 네네. 그걸 증거로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당사자가 법정에 와가지고 진술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대부분의 형사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그 혐의 내용을 다투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주로 형사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피해자 아니면 그렇죠. 목격자, 이런 정도가 되겠죠. 이거 좀 논외긴 한데 변호사 나오는 드라마가 진짜 많잖아요. 많죠.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에서 재판장님 증인 봤습니다 이러면서 뒤에 문이 딱 쫙 열리죠. 두둥 등장 이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거 가능한가요? 아, 그거 너무 해보고 싶어요. 네, 근데 증인 네. 왔네요. 증인 왔어요. 그거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예. 그렇게 하는 순간 네, 재판장님 저는 그거 볼 바로- 때마다 너무 웃겨요, 사실. 네, 저도 네. 그게 제일 웃긴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현실과는 되게 동떨어진 네, 상황입니다. 현실에서는 뭐 이미 다 그 출석 여부를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등장을 또 안 할 뿐더러 뭐 그렇죠. 그러면 증인 출석 그 왔을 때 꼭 가야 하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네. 꼭 가야 되나요? 가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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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일단 안 가게 되면은 법률적으로는 네.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아, 돈 내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돈을 내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한 번은 봐주는데 네.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과태료를 100, 네. 이제 뭐 그다음 또 안 오면 200, 그래서 500만 원까지 그렇게 처분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또 이게 사실은 어쨌든 바쁜 사람 오라 가라고 한 거니까 법원 입장에서도 사실 과태료를 하면서도 이게 조금 부담스럽잖아요. 미안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어쨌든 나타나면은 과거에 부과했던 과태료 처분들은 대부분의 경우는 다 취소를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과태료 처분을 했어요. 네. 그런데도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아예 네. 나는 500 내고 말겠다. 안 나가. 내가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예를 들어 메시가 메시면 안 나오죠. 메시면 안 나오죠. 네. 근데 메시가 예를 들어서 야 내가 미쳤다고 그 500만 원 내고 말지 뭐 껌값이야 이러고 안 나가잖아요. 네네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7일 범위 내에서 이제 이 사람을 감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잡아서 못 낳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요거가 있는 경우는 거의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나오면은 과태료라는 돈을 내라라는 처분을 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7일 이내에 감치라고 하죠. 한마디로 데려다가 이제 뭐 유치장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걸 할 수 있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를 저는 못 봤어요. 거의 보지 네.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안 나오는 거에 좀 약간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어 내가 몸이 너무 안 좋다거나 출석할 수 없는 뭐 어떤 사유가 있다거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면은 법원도 궁극적으로 아유 그냥 이 부분 뭐 증인 신청한 거 철회하시죠. 이러면서 뭐 다른 증거들로 한번 대체해 보시죠. 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은 안 좋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불리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피해자예요. 고소했어. 증인으로 나오라 그랬는데 내가 안 나가. 계속 안 나간다? 그러면 결국은 피고인한테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그렇죠. 네, 충분히 존재한다. 이런 걸 좀 약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피해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가셔야 됩니다. 뭐 사실상 맞아요. 가셔야지 네. 이제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가서 잘 진술을 하면은 사건 자체도 이제 어떤 판사가 보기에 유리한 심증을 또 가질 수 네네. 있기 때문에 가서 직접 또 진술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네. 같아요. 근데 성범죄 같은 경우나 아니면 아동학대 범죄 같은 경우 이런 네. 경우는 사실 피해자가 범죄자를 마주치는 것 자체가 싫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판정 가면은 법정 가면은 범죄자를 마주쳐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범죄자랑 마주치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통 증인 출석 통지서 보시면은 네. 적혀 있는데 대부분 잘 안 읽어보시더라고요. 그쵸, 꼼꼼하게. 네. 그래서 증인 지원관 제도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피고인하고 직접 마주치고 싶지 않거나 혹은 그 증인 신문 과정 자체가 또 개인에게 굉장히 좀 불안한 분들은 요거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일단 성폭력 범죄랑 아동학대 관련 범죄에 이제 그 증인들은 필수적으로 이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사전에 재판 전에 일단 전화를 해가지고 충분히 상담을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처음에 이제 법정 오게 되면은 도와주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직접 이제 데리고서는 맞아요. 별도의 마련된 공간에서 대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상담도 좀 진행을 하고 절차 설명도 듣고 그다음에 뭐 이제 요청에 따라서는 피고인하고 분리된 상태에서 이제 맞아요. 네. 증인으로서 진술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그 재판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법정에서 이제 그 법원 청사 밖까지 같이 안내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하고 만나는 거를 이제 계속 차단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도움을 주는 또 제도가 증인 지원관 제도가 있기 때문에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증인 출석 통보 받았을 때 출석을 해야 되는지, 출석하지 않았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피고인과 마주치고 싶지 않은 경우에 어떤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잘 숙지하셔가지고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A파트에서 사기꾼 백서라는 전자책을 작성해서 무료로 배포해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읽어보시고 숙지하셔서 사기 피해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용 변호사님이 직접 쓰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한 것 같은데.